지난 30년간 대외 순자산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의 위상이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순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엔화의 매력이 없어지게 된다면 극단적인 엔저 현상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위험 회피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간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세계에서 외화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실제로 매매 가능한 자산인지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의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통화가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굳이 세계에서 외화 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의 통화를 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거래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정치 및 경제의 약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외화자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고 하는 형태는 매년 5월 하순에 일본 재무성이 발표하는 일본의 대외자산 부채 잔고 상황을 두고 정기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는 2020년 말분이 공표되어 30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모두 사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거짓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일본의 기업이나 정부,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대외 순자산 잔고는 356조 9,700억엔입니다. 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라는 것도 2020년에 달러엔 환율이 5% 정도 하락한 것의 결과이며 이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57조엔이었고 이에 대한 5%는 17조 8,500억엔입니다. 이는 2020년 말 대외 순자산에 타고올 예정이었던 2020년 경상 흑자 17조 5천억엔과 같은 수준입니다. 요컨대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효과로 대외 순자산의 수준이 대략적으로 제자리 걸음이 된 것이지 일본이 대외 순자산을 계속 쌓아가는 모습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두에서 본 일본의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되어 대외 순자산을 쌓지 못할 경우 엔화의 신임이 훼손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두에서 본 경상 수지가 적자로 전락할 경우 그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돼 엔저가 발생하면 350조엔이 넘는 외화 표시 자산이 외환 평가 이익을 낳으므로 대외 순자산은 반대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외화 표시 자산은 환율 방어를 도모한 대형 외화 매도, 외환 개입 등으로 몰리지 않는 한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잔액만으로 보면 일본이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구조는 최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 변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매수라는 것이 최근 들어 약해지고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미국이 한 달 동안 150bps나 금리를 내렸지만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는 비교적 적당한 움직임을 보여 100엔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로 전환했을 때도 달러엔 환율은 사상 최소치 차이로 조용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전에도 주가가 크게 무너져 글로벌 증시 하락이 우려되는 장면은 여럿 있었지만 달러엔 환율은 얌전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가 아니겠지만 대외 순자산 구조의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과거 10년간 일본의 대외 순자산 구조를 보면 해외 유가증권이 아니라 일본 기업으로부터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기업 인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10년간 일본의 대외 순자산에 있어서 증권 투자와 직접 투자의 비율은 역전되었고 그 후 확대해 왔습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 엔화 매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리스크 회피 모드가 강해지는 상황에 미국채나 미국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해외 유가 증권을 처분해 엔화로 바꾸는 일은 있어도 매수한 해외 기업을 쉽게 처분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외 순자산에서 증권 투자가 감소하고 직접 투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구도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외 자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외 자산이 늘어나면서 엔화 가치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일본이 직접 투자를 늘린 이유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하면 축소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 인수나 출자를 통해서 시간이나 시장을 사는 편이 중장기적인 성장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거의 소멸된 지금 수익률로 보더라도 직접 투자가 증권 투자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비춰볼 때 직접 투자가 우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30년의 부산물이라는 평가도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감안할 때 일본이 안고 있는 거대한 대외 순자산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세계 최대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제2위의 대외 순자산국이라고 해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30년간 유지해온 지위를 상실할 경우 충동적인 외환 시장은 냉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유로화라는 영원한 저가 통화를 무기로 무역 흑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최대 경상 흑자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중국이 C19 특수로 간신히 세계 최대 흑자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2위를 차지한 독일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향후 아무리 경상 무역 흑자를 쌓아 올려도 유로화가 독일의 경쟁력을 깎아내릴 만큼 강해질 상황은 없을 것이므로 독일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대외 순자산을 계속 늘릴 것입니다. 2020년 말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34조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시세에 따라서 독일이 언제든지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거대한 정부 채무나 인구 감소, 결과적으로 정체하는 성장률 등 때문에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2위로 전락하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저가 되면 환평가액이 부풀어 오르므로 근거가 없는 비관론은 반대로 대외 순자산을 높이는 것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30년간 유지해온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독일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기로 안전자산이라는 매력을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엔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외 자산 중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엔화 강세를 두려워하는 풍조가 강하지만 자원 수입국으로서 극단적인 엔화 약세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엔고보다 엔화 약세가 일본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국 통화 매도, 외환 매입은 무한히 할 수 있지만 외화 매도, 자국 통화 매입은 외화 보유분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엔저를 억제하는 탄약은 유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정말로 제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엔고보다 엔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위상을 잃게 된다면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위상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